반갑습니다. 저는 라이카학원 김희덕 원장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플래시카드 영상 제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요, 이제 명사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명사 공부하게 되면 왜 추상명사, 고유명사, 집합명사 이러면서 한참을 외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가면은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가지고 한참을 외우고, 그리고 대학교나 이렇게 되면 또 토익 시험, 토플 시험 이러면서 이건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 가지고 굉장히 곤란해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토익 시험이 워낙 많이 치러지니까 그 토익 시험 치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 명사들을 잘 아는 게, 또 주어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이 카드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 아이들 공부를 좀 더 쉽게 하고 또 재밌게 하고 그리고 효과 만점으로 아이들 기억에 오래 남는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플래시카드 활용법 제2강 명사 되겠고요. 자, 이번 강의 시청하시면은요, 플래시카드 활용의 기본기를 익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랑 시제 등등 이 카드를 어떻게 구분해서 정리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문하면 좋은지, 이게 이번에 대표적인 아주 꿀팁이 될 거예요. 어떻게 지문하는지. 지난번에도 카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올려놓으니까 야, 이거 카드 지문한 거 굉장히 신박했다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사 익히기. 그리고 두 번째는 명사를 가르치는 방법을 익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의 정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잇 테스트, 마인드맵 만들기, 그리고 일형식 문장 만들기, 이런 부분들 정리 드리고요. 그 이외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지 정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희덕 원장이고요. 오늘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점들 인스타에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요. 오늘 했던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블로그에다가 제가 올려서 쉽게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공부가 왜 중요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사실 언어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자료들을 보고 오늘 준비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유창한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17만 1146개 평균 수치입니다. 나는 어휘를 알아야 우리가 보통 뉴스도 알아듣고 신문도 알아듣고 그리고 또 좀 수준 있는 책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해요. 부모님들 읽으시는 육아서들 기본적으로 17만 단어 정도는 되어야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 그런 책들을 읽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더해져서 영어권 국가에서 대학을 가려면 최소한 한 47,156개, 그냥 허투루 적는 숫자가 아니라 이건 실제로 연구 결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단어들은 다 알아야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영어라는 그 공부를 마스터했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할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이게 숫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 300에서 600단어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대략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 유튜브라든지 영상에 노출되던 또 책을 읽으면서 하든지 간에 그런 듣고 말하고 쓰고 하는 동안에 한 300에서 600단어를 이제 공부를 하면 대략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이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000개에서 한 3000개 정도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서바이벌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초, 중, 고 10년 넘게 12년 그리고 또 토익 공부하면서 1, 2년 해서 14년을 공부했는데 해외 가면 왜 말이 잘 안 되냐? 네, 단어 공부 까먹거든요. 그렇죠? 영어 공부 그만두는 순간부터 단어 공부 까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서바이벌 수준이 결국 3000단어 이하면은 기본적인 이런 소통밖에 되지 않는 그런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고 아이들이 이제 서바이벌 수준을 넘어서야 어쨌거나 국제학교 시험이라든지 또 초등, 고등학교, 중학교 가서 학원에서 웰체스를 친다든지 할 때 높은 수준까지 갈 수 있죠. 우리가 화상하는 영상들 인터넷에 또 돌잖아요, 아이들. 그런데 보면 야, 얘는 7살인데 30-40분은 그냥 막 말하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도 그 바칼로레아 주니어라고 해서 초등생들 위주로 하는 그 토론 수업을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1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인터뷰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면 아이들 보면 서바이벌 수준의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생활회화 그리고 그 이상의 아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3,000 넘고 6,000 이상은 되어야 초등 저학년 수준에서 이제 회화가 된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6,000에서 10,000 정도 되면, 그리고 이게 야 이거 6,000에서 10,000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니냐.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족에 대한 단어만 외워도 20개는 넘어요. 그렇죠? 그리고 mother, father, dad, mommy, mom 다 다른 단어잖아요. grandma, grandpa, grandfather, grandmother. 그죠? 다 다른 단어잖아요. 이렇게 외워보면 우리가 직계 가족만 따져도 그렇게 20개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6,000만 미국에서 1, 2년 하면 충분히, 그래서 이 미국 생활한다든지 캐나다 생활한다든지 굉장히 빠른 거고요. 짧더라도 원어민들이랑 15분, 20분씩 하루에 2-3번씩 이렇게 회화를 하게 되면 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곳에 있어서 우리가 단어량의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에서 600 대략 알아들 수 있는 수준. 그러면 파닉스를 공부하고 아이들이 이제 리더스북으로 가는 그런 수준에서는 300에서 600 단어.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회화, 선생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어려워요, 숙제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 하려면 1,000에서 3,000 단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선생님 이번 숙제 어렵던데요, 제가 수학 숙제가 많아가지고 영어 하루만 늦춰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대화 하려면 6,000에서 10,000 단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 나가서도 그 기본적인 음식 주문 서바이벌이죠. 그런데 그 박물관 가서 저 이 그림 너무 멋진데요, 어디 가면 그 그림의 뭐 복제폰을 구할 수 있나요? 책이 어디 있나요? 몇 년도에 그린 건가? 이런 거 다 가능하려면 6,000 단어까지 꾸준히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원어민과, 그래서 아까 이제 좀 더 나왔던 게 왜 17,000까지 가느냐? 원어민과 고급 수준으로 대화하고 신문과 뉴스를 80% 이상 이해하려면 10,000개에서 15,000개 어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활용하는 10,000개에서 15,000개인 거예요. 단 한 번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양보다는 질을 공부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한 단어를 서너 개만 배우더라도 거기서 12개나 20개로 불리는 방법, 그리고 과거에 배웠던 단어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이제 플래시카드 얘기를 잠깐 먼저 해볼까요? 지난번에 이제 복습입니다. 플래시카드가 왜 필요할까요? 자연스러운 영어 노출의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거 아침 공부, 저녁 공부로 활용하신다면 정말 쉬워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플래시카드 판매했을 때 추석 때 아이들 데려가실 때 이거 플래시카드 가져가셨다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한테 사진도 막 보여주고 그랬는데, 아침 공부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부러웠는데 그래도 아직 아침 공부 습관이 안 들어져 있는 애들이라서 아이들 데리고 식당에서 막 단어 쓰이고 책 읽고 하는 거 좀 아직은 좀 어색하더라. 그래서 단어 카드 가져와서 10개, 20개 쫙 깔아놓고 너 이거 한번 읽고 가 하니까 금방 되더라.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해서 한번 해주고 엄마가 또 단어 골라서 질문 몇 개 해주고 하니까 이걸로도 정말 공부 15분 금방 가더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이거. 근데 공부가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출을 하면서 단어가 기억되고 연상이 됩니다. 어리면 그림 보고 하면 되고요. 회화 능력 향상됩니다. 다양하게 어휘가 느니까 쓸 수 있는 말들이 늘어지겠죠. 그리고 학습 방법의 다양화. 보통 이런 아침 공부 영상이나 안 시청하셔도 책 읽고 문제 풀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단어 카드까지 넣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카드는 정말 드뭅니다. 그러니까 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라이크 카드라면 특히나 문장 구조 기초 문법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 기초 문법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문장 생성 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래시카드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그 아침 공부, 저녁 공부 언제든지 간에 학습 불안에 있어서 가장 낮은 학습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끝에 가서는 단어를 자르라라고 충격이었죠. 네, 단어 카드를 자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웬만하면 그림이 있는 상황에서 오래 쓰시라고 했잖아요. 그림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고 틀릴까 걱정하지 않고 바로바로 말해요. 특히나 영유아 지금 키우고 계시거나 초등 저학년 1, 2학년인데 영어 처음 시작 들어간다. 네, 그림 있는 카드로 활용하셔가지고 공부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왜 명사 배워야 할까요? 왜 우리가 지난번에 동사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동사 안에 시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럼 왜 명사를 배워야 할까요? 명사라는 게 말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I라는 거는 금방 배워요. 나잖아요. 그리고 뭐 단어 어렵나요? 쓰는 것도 I 하나만 쓰면 되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영어. 그죠? 근데 명사를 배우지 않으면 그 밖의 말을 못 해요. 그래서 I라는 거는 처음부터 아이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심어지고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기로 배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동사를 가르치고 동사를 좀 배우고 나면 이제 다양한 이제 그 명사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 남자가 기분이 좋아요. 저 남자가 이게 필요해요. The man needs it. The man needs a pencil. 이런 식으로 명사가 있어야 아이가 마침내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 동사 배웠죠. 그럼 이제 명사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가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냥 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명사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뭘 하는 거야. 이게 예쁜 거야. 이게 착한 거야. 이게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일형식 문장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죠. 주어와 동사를 넣어서. 그리고 이제 수거도 만들게 되죠. 예쁜 뭐. 그런 식으로 명사가 있어야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거, 의미 전달이라는 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시작되고요. 이렇게 해서 일형식 문장을 만들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주절의 개념이라는 것도 익히고요. 인칭과 시제를 알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달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 오늘 잠깐 반복해 볼게요. 지난달에 플래시카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라이크 학원의 플래시카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라이크 영어 플래시카드는요. 단어와 그림을 기반으로 발음, 철자, 의미 그리고 기초 문법을 지도합니다. 몇 가지 지문법을 통해서 폭로물 방법으로 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자, 처음 보신 분들 그리고 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단어가 있어요. 자, 위에 거는 명사 카드, 밑에 거는 동사 카드죠. 그래서 명사를 할 때는 저희가 다양한 사물들을 그 항목별로 구분하고 그리고 또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들입니다. S 붙이는 거, S 안 붙이는 거. 그죠? 그래서 tooth, teeth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현재 과거죠. write, wrote. 그래서 앞에 그 첫 번째 철자나 발음들이 칠해져 있는데 그 빨간색은 명사, 파란색은 동사. 그리고 형용사 녹색, 부사 노란색, 전치사 분홍색 이런 식으로 색칠되어 있고요. 그 동사는 현재 과거, 그리고 명사는 그 계수 관계, 단수 복수 이러한 문법 요소들도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빨간 것끼리 모아봐, 파란 것끼리 모아봐, 초록끼리 모아봐 이렇게 해서 이제 품사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카드들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밑에 가리거나 잘라서 매칭도 하고 또 나중에는 단어만 보고 읽혀보라라는 것도 가르쳐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꿀팁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필기 잘 해두시고요. 필기도구 없으시면 일단은 편히 시청하시고 저희가 나중에 요 파워포인트 올려드릴 테니까 라이크 블로그에다가 거기에서 다운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만은 이제 첫 번째로 이 명사 카드를 잘 쓰는 방법 마인드 맵핑입니다. 마인드 맵 들어보셨죠? 자, 어떻게 되느냐? 마인드 맵이란 건 뭐냐면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고 풍부하게 익혀주는 학습법이고요. 연상 방법, 생각 방식이죠. 에디슨도 이걸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정리하느냐? 컨셉트, 한 가지 명사를 정의내리는 다양한 어휘들을 나열함으로써 어휘의 정의를 풍부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sociation, 연관어로 쓰인 어휘들 중 또 다른 명사를 찾아서 추가 학습을 할 수 있고 어떠한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익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grammar, 주제어에 붙는 명사, 동사, 형용사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man이란 단어를 이제 보자. 그럼 man에 나오는 형용사로 brave 있겠죠. kind 있겠죠. 그러한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품사에 따라 단수, 복수, 인칭, 시제를 적어서 기록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르쳐드리는 첫 번째 학습법 보시죠. 자, 마인드맵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마인드맵이요. 저희가 요 빈 그림이 있어요. 요거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가 블로그에 올려둘 테니까 얼마든지 쓰십시오. 집에 칼라 복사기 있으시면 하나 쓰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리고 내가 적어도 한 1년은 엄마표 할 것 같다. 요 그 그림 파일 복사집 가져가시거나 보내셔 가지고요. 한 100장 뽑아와라 그러세요. 집에 이제 아빠 뭐 회사나 어디에 그 컬러 프린트 있으시면 100장 정도, 50장 정도 출력해 놓으셨다가 그때그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명사를 가장 잘 배우고 효과적인 방법 마인드 맵핑인데요. 보시다시피 tooth라는 거를 적어 보십니다. 아이한테 자, 이빨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요. 아까 보여줬죠? 이빨이란 걸 가르쳐 준 다음에 그다음에 뭘 하느냐? 너 이빨에 대해서 생각나는 단어들 다 같이 한번 적어 볼까? 처음에는 엄마가 같이 또는 아빠가 같이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형제가 있으면 형이나 뭐 오빠나 언니나 동생이나 있으면 같이 좀 적어 주라 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도 공부가 될 테니까. 그리고 이거 의외로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성격이 이렇게 그 구름이 몇 가지 있잖아요. 한 서너 개 채웠잖아요. 다 채우고 싶어요. 우리가 마치 무슨 커피집에 가면 도장 찍어주는 거 그거 다 찍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럼 tooth라고 적었어요. 그럼 tooth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뭐였어요? teeth, 이빨들 되겠죠. 복수형. 그러면 이빨을 뭐 해야 돼요? brush 해야 되고요. 무슨 이빨이 좋아요? 하얀 이빨, white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또 braces, 네, 치아 교정기 많이 하죠. 그리고 충치 안 닦으면 cavity, 그리고 이빨 안 닦으면 네, 누렇게 되죠. 얼룩지다, stain. 여기까지는 보통 해냅니다. 마지막 두 개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빨로 뭐 해야 돼? gum. 네, 이빨 주위에 잇몸 있죠. gum. 연관어잖아요. 그리고 chew. 씹는 거죠. 그럼 이렇게 단어들을 쭉 나열해 놓으면 아이가 또 부모님이 이제 지도를 하실 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동사는 다른 색깔로 한번 칠해 볼까? 그러면 동사는 다 초록으로 칠해요. 뭐 파란색으로 뭐든. 그리고 명사는 또 다른 색깔로 칠해요. 아이들 이거 엄청 좋아합니다. 제 딸아이 그림 그리는 거 색칠놀이 7살 뭐 한 19살까지 좋아할 것 같아요. 색칠놀이 특히 좋아하는 연령이잖아요. 이렇게 적어 놓고 자, 하나둘씩 색칠해 볼까? 그리고 색칠한다는 생각으로 봤을 때는 뭐 흑백도 괜찮습니다. 흑백에다가 또 알록달록 칠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파란색이면 아이들 무지개 컬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런 호기심이나 하고 싶다는 욕구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색연필도 쫙 꺼내 놓으시고 자, 빨주, 노초, 파란보 있어. 한번 네가 원하는 대로 색칠해 봐. 그러면 tooth, teeth. tooth도 teeth도 명사야. 또 명사 뭐 있니? gum 있어요. 좋아요. 또 뭐 있니? cavity 있어요. braces 있어요. 자, stain도 있어요. 그리고 또 딴 거. 그럼 동사 뭐 있니? chew 있어요. brush 있어요. 그리고 brush는 명사도 되는 것 같은데 반반 칠하자. 그렇죠? 반은 명사 컬러, 뭐 orange. 그리고 반은 이제 동사 컬러, 뭐 black이든 뭐 gray든 칠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칠해서 아이한테 이 단어 하나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영유아 때랑 이제 초등 때랑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영유아 때는 우리가 무슨 시험 치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단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색칠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gum, 잇몸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 거기다가 tooth 적어요. cavity, 충실한 단어 가르치잖아요. 네, tooth, teeth, chew 알아서 다 적어요. 하면 할수록 쉬워지고요. 하면 할수록 아이가 이제 혼자 할 수 있다. 엄마 이제 내가 혼자 해볼게. 얘기해요.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apple, 사과. 네, apple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peel, 벗기다. 그러면 이제 동사, 껍질 벗겨야 되니까. 그리고 wash, 씻어 먹어야 되죠. crunchy, 아삭아삭하죠. healthy, 건강하죠. 그 다음에 horse, 네, 의외였는데 아이들이 이거 적더라고요. 사과를 좋아한대요. 저는 말이 당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네, 사과 엄청 좋아한대요. 그리고 Snow White, 백설공주, 사과 먹고 쓰러지죠. Sweet, 달콤해요. Red, 빨개요. 그러면 또 아이가 아니야, green이야, green 적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 red도 적고 green도 적어라. 그러면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8개 정도 단어 적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도움이 있으면 돼요. 그럼 엄마, 아빠는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이거를요, 한 4단어, 5단어 정도 혼자 힘으로 적을 수 있다. 아니면 조금 그 진취적인 학생이면 서너 개 정도 혼자 적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혼자서 한번 해봐. 하시고요. 위 단어는 마음대로 적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이거를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느냐? 그 라이크 일기장에도 나오잖아요. 명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쓰면서 구분하라고. 아이가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단어의 활용법이라든지 어휘의 품사들을 기본으로 알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문장 쓸 때도 이게 주어고 이게 다음에 온다. apple 다음에 뭐 다른 게 온다. I 다음에 뭐가 온다. 아이들이 감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서서히 젖어들듯이 스며들듯이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영유아나 초등 1, 2학년 영어가 2, 3년 이내의 아이들이라면 이러한 식으로 서서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막 가혹하게 시험 치는 거 아니라면 이러한 식으로 단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기억하게 하면 기억도 굉장히 오래갑니다. 이거는 이런 마인드맵 같은 학습법들은 오랜 세월이 증명한 그 영어 학습법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 아이들과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명사 카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명사 카드를 이러한 식으로 연상 방법으로 해보라. 마음에 드시나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it test. it test라는 건 이제 뭐냐면 아이들에게 명사가 뭐야? 라는 질문을 아이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는 person, place or things, idea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장소나 사람 이름이나 물건 이름이나 그리고 또 생각을 일컫는 말을 명사라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요 질문을 할 때면 그래도 언어적 감각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영어 공부한 지 한 2년 정도 이상은 된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2년 이상 되어서 이제 뭐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든지 또 미국 교과서를 배운다 그러면 문법을 같이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테스트라는 거는 간단해요. 명사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어휘를 문장에서 is로 바꿔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이의 센스로, 감으로 이제 한번 맞춰보게 하는 거예요. 봐요. I am walking home. I am at home. walking이라는 게 명사야? walking이라는 게 명사야? 그러면 나는 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I am at home. 명사니? I am at home. 엄마,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구분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요. 우리가 문장 오형식 할 때 일형식 주어 동사를 제일 먼저 하고 그리고 제가 영어 일기 같은 거 쓸 때도 말씀드렸는데 강연에서 영어 일기 애들한테 시켜보면 야 일형식 문장으로 이렇게 20문장 30문장을 적어버리네 싶을 때가 있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주어 동사는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물론 적당한 길이의 문장을 아이들한테 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 정도의 길이의 문장이라면 아이가 이게 무엇이 명사인지 동그라미 쳐라. 이것도 시간 좀 걸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뭐가 아닌지 구분하는 거 금세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라는 것은 명사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게 해주고 이 테스트일 때 아닌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심플한 규칙들 좋아합니다.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자, 너 B랑 D랑 헷갈리지? 자, 이렇게 쓰면 B고 이렇게 쓰면 D야. 간단하지 않나요? 같아요. 명사가 뭐야? 그거를 무슨 단어지 간에 네가 그 문장에다 놓고 is로 한번 바꿔봐. 그래서 is로 했는데 말이 되는 거면 명사고 말이 안 되면 동사가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얘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학습법이고 이제 네 번째 항목이죠. Family Tree. 이번 단어 카드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건데요. 이번 단어 카드에는 가족 단어가 있어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네. 남자 여자도 있고 뭐 그다음에 남자 여자 복수형 단수형도 있고 이렇게 있죠. Dad 아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빠, 엄마, 뭐 형, 동생, 할아버지, 할머니, grandfather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어들로 이제는 이제 항목이 들어가는 거죠. 아이들 공부할 때 그 족보 만들기 해보면 상당히 좋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Where do you belong? 넌 어디에 들어가니? 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족보 그려주시면 돼요. Grandparents, parents, 그리고 uncles. 큰 집, 작은 집도 있으면 좋죠. 그러면 이제 me, 나, 그리고 little brother. 만약에 내가 막내거나 하면 이제 위치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뭐 big sister, big brother, me 적으면 되죠. 그럼 이러한 식으로 아이들한테 요번에 있는 명사 카드에 있어서 가족 카드들만 따로 쭉 뽑아놓고 한번 family tree 만들어 보는 겁니다. 두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 제가 생각했을 때 집에 스케치북 많죠. 스케치북에다가 하나 그려서 붙여보라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단어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grandparents. 그러면 엄마 grandparents가 뭐야? parents는 뭐니? 부모님이지. 그럼 거기에 grandfather, grandmother. 밑에 parents, 엄마 아빠잖아. dad, mom 또는 father, mother 붙이고. 그리고 이제 little sister, big sister 해서 그리고 me 이렇게 해서 붙여보라. 근데 me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폴라로이드 있으시면 저 이렇게 인스탁스 저 이거 여러 대 있거든요. 인스탁스나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아이들한테 사진 찍어다가 그 엄마 사진, 아빠 사진, 동생 사진 딱딱딱딱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패밀리 트리 족보 만들고 한 며칠 붙여놓고 지나갈 때마다 자 이거 아빠는 읽어봐. grandpa 그리고 이름, grandma 이름. 어차피 엄마 아빠 이름,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라면 이거 가르치시죠. 그러면 그때 영어로 엄마 아빠 이름 쓰는 방법들 그 간단하게 이렇게 사진 붙여놓고 옆에다가 신상 적어주시면 되죠. 할머니 이름은 뭐야? 나이는 뭐 연세는 어떻게 되셔? 생일은 언제야? 그러면 그 패밀리 트리 가지고 한 4, 5개월 갑니다. 근데 길게 6개월 1년도 갑니다. 그러면 그 명절 때 뭐 가족 친구들 왔을 때 또는 또 뭐 친척들 오셨을 때 야 너 가족 소개 한번 해봐. 이게 가족 소개가요. 그냥 하라 그러면 되게 뻘쭘하고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그럴듯한 차트 있잖아요. 그리고 막 사진 올라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낍니다. 엄마, 아빠 이름만 써놓은 거하고 사진 있는 거하고 완전 다르게 느껴요. 여기다가 엄마, 아빠 사진 있고 이름 있고 나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차트 가리키면서 젓가락 하나 주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아이 발표력 엄청 납니다. 그리고 사실 쓰기에 대해서 내가 걱정이 많다 하시는 분들 온 가족 이름 한 번씩 따라 쓰는 것도 굉장한 철저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야 이건 성이니까 Kim이니까 K 대문자 써야지 Park 그러니까 P 대문자 써야지 가르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름은 우리가 쉽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런 거 비교 되게 잘해요. 김희덕 적어놓고 밑에 영어로 K-I-M-H-E-D-U-K 희덕. 아빠 이름은 오리야? 아니야 오리는 D-U-C-K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면 아이들 철자와 발음의 관계도 굉장히 잘 외웁니다. 그래서 Family Tree 이번 명사 카드에서는 특히나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amily Tree를 하시고 난 다음에 또는 하기 이전에 이제 이 카드 있잖아요. 남자, 여자로 한번 싹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male, 남성이니까 이제 grandfather, father, uncle, brother, nephew, cousin. 그리고 female, 여자들이니까 grandmother, mother, aunt, sister, niece, cousin. 아이들은 뭐야? baby brother, baby sister.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도화지 꺼내셔가지고 male, female, kids 해서 단어 카드 해가지고 한번 넣어봐. 네가 카드별로 구분해봐. 그럼 카드를 이렇게 놓고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화하고 패밀리 트리화 그리는 거 아이들에게 굉장히 재밌고 좋은 방법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되게 신박했어요. treasure hunt. 보물찾기라는 거거든요. 보물찾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는 저희하고 오늘 원어민 선생님, 이거 만드시는 선생님이 이제 니콜이라는 선생님인데 저랑 같이 이렇게 이걸 만들고 저희가 이 라이크 카드들이 왜 효과가 있냐 하면 아시다시피 저도 6살, 7살 애 키우잖아요. 근데 저랑 저희 학원 이제 헤드 티처, 교수 부장님, 원어민 교수 부장님도 애를 키우세요. 걔는 이제 4살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라이크에서 하는 것들 저와 제 아들 뭐 딸하고 제 조카들 하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 4살 아이 해서 제일 먹히는 것들만 가져와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거 진짜 제대로 된 것들만 갖춰놓은 것들만 이렇게 판매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선생님이 해보신 거예요. 귀엽죠? 네, 보물찾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단어 카드를 이렇게 쭉 정리했어요. 물론 엄마 아빠가 냉장고에 있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음식이랑 과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일들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 밖에 뭐 장난감들 뭐 이런 거 있으면 또 도구들 예를 들어서 나이프 있으면 칼은 어디에 둘까? 사실 이거 카드 구매하시고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우리 이거 카드 구매하고 되게 좋은 게 우리가 이것들을 곳곳에 붙여놓으면 아이가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읽더라. 그리고 지나가면서 네 옆에 그 카드들 있고 뭘 할 수 있어? 읽어봐. 이게
엄마, 아빠, 가족들 이렇게 있으면서 툭툭 건드려 보면서 질문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뭐 칼, 뭐 포크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 가지고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도 있고 하니까 엄마가 10개 숨겨놨어. 있을 곳들을 네가 찾아봐. 아이들 탐정놀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술래잡기, 보물찾기 좋아하는 나이입니다. 그럼 집에서 아이들이랑 단어 카드로 이렇게 놀아주실 때 카드 꺼내셔가지고 엄마가 10개를 숨겨놨어. 정말 육태에 지친 날 있죠. 자, 엄마가 독약을 먹었어. 엄마는 침대에 누워있을 테니까 너 이거 10개를 다 찾아서 엄마에게 가져와. 그럼 엄마가 깨어날 거야. 그리고 한 30분 푹 쉬시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네, 편한 얘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두면 아이가 아까 연상할 때 있죠. 애플 어디다 넣나? 냉장고에 넣어놔요. 냉장고 어떻게 쓰지? refrigerator. 시원하게 먹는 게 좋아? 따뜻하게 먹었으면 좋겠어? cool, better served cool. 이런 단어도 하면 되고. 여러 가지 형태 있습니다. 그러면 스케이트보드 어디에다 두지? 뭐 toy box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closet 해도 되겠고요. 여러 가지 많겠죠. 그리고 뭐 컵 어디다 둬야 돼? cupboard 찬장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아이들에게 어디에다 두는지 찾고 공부하는 거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재미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위에 거는 잘못됐습니다만은 과일이나 토이나 이렇게 object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fruits 어디다 둬야 돼? kitchen 부엌에 둬야 돼요. refrigerator 냉장고에 둬야 돼요. 그러면 냉동실에 넣어도 되니? 안 돼요. countertop 이거 궁금하시지 않나요? 아일랜드. 네, 우리는 아일랜드라 쓰던데 그 부엌에다가 전문 인테리어 용어인 같아요. 원어민들한테 I left it on the island 이게 잘 못해요. I left it on the countertop 그럽니다. 그리고 cupboard 찬장이죠. 장난감 어디에 둬야 돼요? toy box, shelf, bedroom, living room, floor 바닥에다가 그리고 또 물체는 다른 것들 on the desk, in the bag, in the pencil case 그죠? 너 필기구 어디에 둬야 되니? 네, in the pencil case. 그래서 전시사까지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물건을 두고 어디다 두었니 해서 쓰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되겠습니다. 명사 공부할 때 이제 조금 더 문법을 가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부모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뭐 빨간 영어나 뭐 맨투맨이나 기타 이런 영어 책들 공부하신 분들은 네,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명사 있겠죠. common nouns 보통 명사, proper noun, 그다음에 concrete noun, abstract noun 추상 명사, 그다음에 collective 집합 명사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plural 이거를 countable and uncountable 하기도 하고 count and mass nouns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은 조금 더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상이면 이렇게 5개의 명사 이름으로 가르치셔도 되고요. 조금 어린 경우에는 그냥 사람, 장소, 생각들, 물체들 이렇게 해서 묶음지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이에다가 다시 한번 도화지 꺼내 놓으시고 이렇게 펼쳐 놓고 자, person, place, idea, object. 그러면 카드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한번 싹 읽어주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게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8개나 16개 정도로 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공부시키실 때 이게 어떤 단어 카드냐라는 건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여기는 다 과일이구나. 여기는 전부 다 가족이구나. 그렇게 해서 묶음 지어 주시면 좀 더 좋습니다. 명사라는 거는 그렇게 집단으로 형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Type your nouns, concrete nouns, abstract nouns, countable, 그리고 collective nouns, compounds, 그리고 possessive, 그다음 regular plural nouns, irregular. 우리가 보통 5개로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이렇게 배우지만 사실 요즘 문법책도 8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특히나 영유 다니면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또 한번 꿀팁. 실생활의 꿀팁 들어갑니다. 이거 다이소 가면 이런 거 팔아요. 연필꽂이 여러 개 꼽는 연필꽂이 있죠. 이거 하나 사셔다가 단어 카드 정리하는 용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단어 카드 이건 전부 다 과일인 거예요. 그럼 과일 카드들 쭉 이제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넣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판매했었던 현재 과거 있는 카드죠. 그러면 현재는 이번 칸에
그다음에 과거는 이번 칸에 이렇게 해서 또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이제 요 과거 카드 여기 있네요. 과거 카드 이렇게 넣으면 되고 명사 카드 가족은 어디 여기에 넣고 그리고 또 기타 물체들은 여기에 넣고 그럼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하면 정리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공부할 때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해서 아이들 지도할 때 그 관리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단어 카드 두는 곳이 확실히 생기죠. 물론 단어 카드가 시간이 좀 지나면 여전히 저는 이제 집락백 같은 데다가 넣고 아이들 관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실생활에서 저렇게 정리해 두면은 굉장히 편하게 이제 아이들 지도하시고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문법적인 부분인데요. 이거는 아이가 할 수 있으면 확실히 끌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유치부가 영유아라면은 이것을 막 아이들한테 굳이 가르치실 필요는 없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게 됩니다. 명사를 하면서 제가 어느 날 그랬거든요. 아이가 builder, 뭘 짓는 사람이야? 아이가? 뭘 만드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생각해서? build가 만들대잖아. er 붙이니까 사람 되던데. 네. 영어 공부 한 2, 3년 하면 이제 이러한 센스들이 서서히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에게 서서히 이제 접미사를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접두사라는 거는요. do가 있으면 undo 하면 이제 그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면 하라 했던 거를 이제 되풀이시켜라. 안 되도록 해라. lock 잠거라, unlock 하면 잠긴 것을 풀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두사는 우리가 의미를 변화시킨다 그러고 접미사는 말의 품사를 가르친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보통 명사는 ment, tion, sion, 뭐 er, ity, ance, ambulance 이런 것들로 끝나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 명사 카드를 제법 공부를 시키고 끝날 때쯤에는 tion으로 끝나네. tion으로 끝나는 단어가 뭐였어? 라고 얘기해서 명사, noun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단어를 진짜 깊이 있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IVE, ABLE, ING 붙으면 이제 형용사가 된다. LY가 붙으면 부사가 된다. 이러한 부분들도 아이에게 서서히 이제 지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어 카드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까지 이번에는 준비한 부분이고요. 벌써 40분 가까이 됐네요. 지금부터는요, 저희가 단어 카드 이렇게 판매하는 거는 이 다음에 형용사도 지금 11월, 12월 정도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먼저 런칭을 하는 게 단어 카드를 이렇게 한꺼번에 받는 것도 물론 효과적이겠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도 이 단어 카드를 잘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여기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플래시 카드를 매달 받아요. 그럼 플래시 카드랑 또 하나 받는 게 학습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 여기 있는 단어들을 이제 뭐 잘라서 붙이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단어 따라쓰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공부가 있는데 정기 구독을 하는 형으로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형식으로 이제 서브스크립션 구독 서비스라는 걸 저희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요거 설명하는 동안 명사 카드 또 지난번에 동사 카드 그리고 일반적인 단어 공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부터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요 서브스크립션 이 구독 서비스 설명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답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단어 카드 이제 구독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가장 교구들까지 받는다는 게 다른 거죠. 자, 매월 한 40개에서 48개 정도 어휘와 그에 따른 학습지를 받으실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좀 더 저희가 자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단어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그 40개에서 48개 조금 더 많이 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단어 카드 받으실 거고 그 단어 카드를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반복하고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지까지 챙겨드리는 게 이제 정기 구독 서비스라는 거고요. 매월 월 초에 그래서 저희가 11월부터 이걸 시작하게 될 거고요. 이 방송 마치면 오늘 저녁쯤에 저희가 정기 구독 서비스를 스팟스토어에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그곳을 통해서 매달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성은 이제 48,000원으로 해서 6개월 단위로 구독 가능한 거고요. 월별 주제에 따른 어휘 학습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6개월 하시는데 이렇게 되고요. 단어 한 달에 8,000원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송료 포함합니다. 이 가격은. 그리고 단어 카드와 학습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명사 카드, 동사 카드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거 생각 있으시면 다시 구매하시거나 주변 선물로 주셔도 되고요. 이 카드는 각각 96개씩만 있고 학습지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형용사와 부사 카드도 일단은 12월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단어 카드가 만들어지면 여기 저희 학원에서 쓰고 있는 이런 단어 카드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1월에는 이제 digraph. 우리도 이제 3월 달 시작으로 되어 있으니까 1월 달에 digraph, 그러니까 이중 자음, 이중 모음을 하고, 그리고 2월 달에는 감정에 대한 단어들, 3월 달에는 가족에 대한 단어들, 4월 달에는 이제 자음, 그리고 5월 달에는 이제 공학에 대한 단어들, 6월 달에는 또 th 발음, 7월 달에는 코딩에 대한 어휘들, 8월 달에는 A와 E에 대한 이제 phonics 집중, 그리고 September 9월에는 이제 묘사하는 단어들, 10월에는 그다음에 이제 일상의 이제 물체들, 그리고 FV 발음들, 그다음에 12월은 겨울 단어들 등등 이렇게 해서 매달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아이들에게 이제 지도할 수 있도록 학습지랑 그런 공부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시고요. 저희가 작년 예시이기 때문에 11월부터는 또 다른 이런 계획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드리고 이제 질문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96가지씩으로 이제 동사 카드, 이번에 이제 명사 카드 올라갔고요. 형용사와 부사는 12월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단어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써주시는 My Writing Practice, 따라쓰기 책 필요하시면 이제 요거 My Writing Practice 만 4에서 6세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영어 일기장, My Daily Diary라는 거, 품사 일기장. 저희들이랑 지금 온라인 수업 받으시는 분들 요거 많이 쓰시죠? 그리고 Critical Thinking은 요거보다 한 레벨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력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제품들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려주신 질문들 제가 보고 하나씩 질문 대답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일단은 동사 질문인데요. 과거 동사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5살. 5살이면 했다, 한다,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진행형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너 먹었니? 먹었어. 한국말로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아이가 어제 했어, 그저께 했어, 한 달 전에 했어. 이거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지나간 일이다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은 어린 경우에는 꼭 ed 엔딩으로 또 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 구분하지 않고요. 아이가 수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부터 먼저 가르치세요. 특히나 5세에서 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물론 실력이 높아지면 규칙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이 규칙과 함께 단어를 배운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별개의 단어로 가르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벼, 쌀, 밥이 있죠. 따지고 보면 다 쌀이잖아요. 쌀인데 익힌 쌀이다. 또 껍질을 도정하지 않은 그런 야생의 쌀이다. 또는 밭에 있는 쌀이다. 이런 걸로 벼, 쌀, 밥 구분하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아이들 단어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재형과 과거형이 꼭 규칙에 의해서 변한다라는 걸 가르치게 되면 어릴 때는 너무 많은 질문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이가 제일 익숙한 단어들, eat 하면 eat 가르치면 돼요. 대신에 이제 별개의 단어로. 한글은 먹다, 먹었다로 쓰지만 영어는 2개의 단어로 해. 하지만 짧거든요. 짧으니까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익숙한 단어들부터 먼저 골라서 불규칙, 규칙 따지지 않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별개의 단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인식시키시는 것. 그게 제일 꿀팁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명사와 시제 카드 각각 다르게 진도를 나갈까요? 함께 할까요?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동사랑 명사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the man 바꿔야 되겠군요, 손을. The man ordered 해서 문장을 일형식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명사 단어 섞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통에다가 문장 만들기 좋게 man, dad, 뭐 brother, sister 이렇게 몇 개 넣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면 되죠. Man ordered. 아니면 아이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Man ordered plums. 남자가 자두를 주문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카드 갖춰 두면요. 이제 이때부터는 문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걸 주어랑 동사랑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야 이걸로 너 5개 문장 만들어봐. 만들 수 있습니다. 써봐. 썼어요. 끝. 이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명사 따로 동사 따로 가르치시는 것보다는 같이 섞어서 가르치시면 조금 더 언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저는 섞어하는 거를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에 그 과거 저희가 이제 라이카곤이 한때 80개, 90개 넘게 프랜차이즈를 했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때는 이제 MBC나 뭐 KBS 이런 데서 방송도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나갔던 프랜차이즈들이 여전히 라이카곤 이름을 걸고 그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관여하거나 저희 직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이제 그쪽을 통해서 저희한테 이제 주문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다들 또 스마트스토어나 이쪽 이용해서 수업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이제는 없습니다. 종료되어서. 그리고 단어의 철자 색상이 다른데 요거는 앞에 조금 이 영상 앞에 당겨 보시면 저희가 색깔별로 하는데 이게 동사면 파란색 또 명사면 빨간색 이렇게 철자에 따라서 품사를 구분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정기 구독하면 기존 카드 사는 거랑 똑같나요? 이렇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단어가 겹칠 수는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거는 여기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가 이거 두세 달 전에 했던 단어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웬만한 경우에 그림 바뀔 거고요. 그리고 그 단어를 가르치는 의도나 이런 게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겹치게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단어 안에 이제 학습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독과 다른 점은 이 96개 세트들은 그 세트 안에 있는 단어로 끝이에요. 하지만 48개씩 뭐 11개씩 나오는 이 정기 구독 단어들은 그 단어와 학습지가 나오고 그리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사는 안 사서 정기 구독하고 싶은데 기다렸다가 명사는 따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겹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많이 겹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할 때 조금 더 풍부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단어, 동사랑 명사랑 정리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그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질문 들어오신 것 같고요. 자, 어느덧 50분 가까이 됐네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준비한 걸로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 네, 학습지에서도 보고 싶네요. 학습지는 저희가 인스타 보시면 제가 꾸준히 아이들 사진하는 피드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꾸준히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또 영상 올릴 테니까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라이카학원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수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칼로레아라는 수업은 참고로 지금 제가 한 10명, 15명 정도 이렇게 면접을 봤는데 정말 전국적으로 뛰어난 아이들 모아놓고 토론 벌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하기가 좀 된다면 2학년에서 한 5, 6학년 이내라면 이번 초등반은 론칭 때부터 아이들 굉장히 좋은 아이들로 구성되고 또 토론도 재밌을 거니까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라이카학원의 교구들 그리고 또 저희가 영어를 어떻게 지도하면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수월하고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값진 그런 꿀팁들, 유료 수준의 꿀팁들 많이 드릴 테니까 에듀파파 채널 인스타 구독해 주시고 또 주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1시간가량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듀파파 김미덕 원장이었습니다.